예,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언택트 서비스에서의 혁신적인 AI UX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라이트 브레인 조성봉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택 서비스에서의 혁신적인 AI UX 사례들을 발표 맡은 라이트 브레인의 조성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촉발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과 그 가운데서 AI가 실제 사람들의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5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디지털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경험하던 그런 공연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사례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디지털 공연 쪽인데요. 최근에는 이 디지털 공연이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공연들이 다 디지털로 이제 변화되면서 이 디지털이 갖고 있는 장점이 결합되기도 하고 오프라인의 어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3가지를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비욘드 라이브, 그 다음에 위버스,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콘서트에서의 드림 그 커넥트 D라는 그 서비스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3가지는 모두 그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상황상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디지털로 사람들에게 공연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가운데서 디지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저마다 다 살리기 위한 그런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욘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AR과 이 실시간 3D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생동감 있는 무대 연출을 추구하면서도요, 이 되게 세밀한 아티스트의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팬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실시간 화상이나 채팅을 통해서 토크, 어떤 그 아티스트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팬들 간에 저마다의 어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제공이 됩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보다는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팬십을 좀 이렇게 추구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팬들한테 어떤 주제를 던지면, 해시태그 형태로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 EX3D 사운드라든가 4K 어떤 울트라 HD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감을 높이는 데 좀 굉장히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랜선 팬미팅이라든가 포토 캡처 타임 등을 제공해서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비욘드 라이브에 대한 소개가 지금 여기다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Beyond Live. A stage beyond imagination.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fans from 109 countries around the world. Over the Top Live. Beyond Live. 네. 비욘드 라이브에 대해서 보셨고, 위버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연보다는 아직까지 공연보다는 그 어떤 아티스트와 팬 간의 어떤 소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면서도 커머스 어떤 그 굿즈를 구매하기 위한 숍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되게 실감 넘치는 어떤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좀 더 현장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시, 그런 어떤 그 세미나라든가 전시와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던 공연보다는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장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디지털만의 장점들을 좀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썼지만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그 마이스 행사들을 온라인, 디지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AR이나 VR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많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게 GCDS의 사례, 그리고 2020이라고 그래서 대만의 어떤 IT 어떤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팬박스라는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마이스 행사명은 아니고요. 이런 마이스 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GCDS 같은 경우에는 패션쇼입니다. 패션쇼인데 실제 이 브랜드가 이탈리아의 어떤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런어웨이 패션쇼를 진행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가상의 모델들이, 패션 모델들이 나와서 런어웨이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패션쇼다 보니까 그 모델들이 입고 있는 의상, 어떤 액세서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 질감과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패션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호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 무대의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들을 좀 다르게 좀 더 확대해서 좀 살린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20이라는 VR 컨퍼런스인데요. 앞서 보셨던 GCDC와 좀 VR을 이용했다는 면에서는 좀 유사해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좀 더 재미있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AI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VR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것을 시도하는데 저기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시지만 플라톤이라는 역사상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톤이라면 사실 이건 AI가 만들어낸 캐릭터죠. 플라톤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담을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요. 또 디지털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좀 더 그 개인화된 그 밀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들을 그 발표자 또는 다른 청중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지털 상에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도 있어요. 명함을 나눠준다든가 서로 간에 어떤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그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팬박스라는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증강현실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 이벤트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 그 공연을 준비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 엔드 유저 소비자들이 즐길 수도 있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AR 기반으로 그 공연장의 어떤 실제감을 공간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들고서요 이렇게 비추면은 그 공연장의 어떤 공간감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지털 이벤트는 이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이제 원래는 보조적인 무대였던 디지털이 이제 메인 무대가 되었던 케이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 소수가 뭐 아티스트가 됐든 발표자가 됐든 이 소수가 다수를 상대한다라는 특성상 이 각자가 이벤트를 구경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부적인 인물이 아니라 디지털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법들이 더 강구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티스트와 소통을 한다든가 자신의 팬십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든가 다른 사용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와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반응, 참여, 소통 기회를 넓히는 것 외에도 이 AR이 좀 더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개인화된 맞춤,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어떤 장르,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 각도, 뭐 좋아하는 그 멤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실제감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줄여줄 수 있죠. 물론 이제 사용자 개인이 원한다면은 소음을 줄인다든가 영상을 좀 업스케일링 한다든가 구도를 조정한다든가 자동 통번역을 한다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사례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커머스에 대해서 커머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택 시대의 커머스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라이브 커머스죠. 저희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당일 배송 분야를 제외하고는 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N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했던 그립의 사례를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례들은 아직까지 그 AI가 본격적으로 결합돼서 어떤 차별화된 가치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직은 많은 어떤 시도들이 강구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쇼핑몰에서는 만나기 힘든 희귀 상품을 만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사용자한테 친근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쇼호스트 역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쇼호스트 그 진행자하고 되게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SMB 그러니까 중소, 중견 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 감소를 디지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인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과의 어떤 연동이 가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쇼핑에서는 즐기지 못한 어떤 좀 색다른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 메신저 툴을 거기에 기반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상대방,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들 간의 어떤 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한테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알림톡을 설정하면은 그 알림이 와서 시간에 맞게 들어가서 이제 실시간, 그게 이제 라이브죠.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별도의 채널은 존재하지 않고 카카오톡 안에 또 쇼핑 카테고리 안에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만 이제 쓰게 되는 아직은 초창기의 어떤 그런 좁은 한계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립은 앞서 얘기했듯이 국내 1등 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만의 장점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와 흥정을 하거나 판매자에게 여러 가지 어떤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게 실제로 그 즉시 반영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저기 영상을 보시면 왼쪽에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팬십을 저 진행자에 대한 팬십을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위 아래 공간에서는 커머스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어서 뭐 저장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공유하거나 팔로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들이 축소된 반면에
상품 내에서 벌어지는 경험은 더 이게 좀 무거워졌죠. 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커머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쪽이 AI라는 주제에 맞물린다면 가장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파워프론트에서 만들어낸 인사이드라는 툴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파라스타라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라이언스 스튜디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개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실시간으로 디지털 상에서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마케팅적인 효과를 꾀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한테 컨텐츠, 제품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소규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사이드인데요. 굉장히 그 AI 분야에서는 핫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에서의 고객의 실시간 행동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들의 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hey're watching while you shop. High-tech tools that know your every move online and in-store. Analytics company SAS developed this technology using cameras to collect data about you in real time. Another company is taking the physical shopping experience to the web using these digital avatars to help sites see online customers as if 네. 주로 그 명품 브랜드들에서 이제 이 툴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헌신적인 고객 서비스를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고관여 상품 쪽이 되게 많잖아요. 고가의 상품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래서 이 명품 브랜드들에서 우리가 이제 헌신적인 서비스, 영어로 이제 dedicated personal service라고 하죠. 그것들을 제공할 때 고객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보이는 관심, 그들의 어떤 발걸음, 그들의 머뭇거림, 주저함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는 겁니다. 데이터로. 근데 디지털이니까 장점이 뭐냐면 마치 오프라인에서의 뛰어난 쇼퍼들이 그렇게 하듯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저 보이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제반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라스타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을 분석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일상생활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이 인스타그램에 기반해서 여기서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추천을 해줘요. 인스타그램이 SNS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커머스까지 지평을 넓힐 수 있을 때 그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얼라이언스 스튜디오의 VR 쇼핑몰은 VR상에 그러니까 가상현실상에서 쇼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직원하고 채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을 구경하고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직원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어떤 할인이나 아니면 상품 가격에 대한 어떤 협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 디지털 상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AR에 의해서 촉발되는 어떤 커머스 시장의 또 변화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사례가 있지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쿨러 스크린. 우리가 그 매장에 갔을 때 만나는 커다란 냉장고, 그 냉장고의 유리면을 디지털 스크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안에 있는 상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선도라든가 유통기한을 굳이 문을 열고 상품을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용자가 지난번에 뭘 구매했었지 라는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상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 마케팅을 그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퍼핏이라든가 3D 룩이라든가 지킷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신체 치수, 어떤 물리적인 치수를 잽니다. 어떤 체형이라든가 발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잰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한테 맞는 쇼핑을 이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쿨러 스크린, 아까 말씀드렸던 쿨러 스크린에 이제 실제 이 스크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평상시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다가도 그 광고를 보여준다든가 그 사용자하고 매핑되는 상품을 추천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퍼핏이라든가 3D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킷 같은 경우에는 신체 사이즈를 재가지고서 이제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킷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Zeekit has revolutionized the way we buy clothes online by letting shoppers try on every item in the catalog, personally modified to their body structure and size. Consumers can learn how each item fits them, see how they look from all sides, get their friends' recommendations, and buy their complete total looks. Inspired by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Zeekit team has successfully applied real-time mapping technologies to the world of fashion e-commerce. Zeekit's deep learning engine scans the retailer's online catalog and instantly analyzes each item, dividing it into more than 80,000 little segments. In the same way, Zeekit computer vision technology analyzes the shopper's body, finds the equivalent 80,000 segments, letting shoppers see how they look wearing all the items in your catalog, find similar items, and prepare outfit clusters for style recommendation. 네,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직접 입어보지 못해서 나는 사이즈가 체형이 독특해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구매를 해야 되라는 이유가 이제는 없어질 수 있는 디지털 상으로도 굉장히 본인에 맞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이상으로 커머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비대면 쇼핑붐과 더불어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냥 TV의 홈쇼핑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접수하고 거기에 응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 각 개인에 맞는 어떤 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 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AR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되게 멀리 느꼈던 의류라든가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디지털 상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워크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례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워크는 이제 크게 두 주제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의 어떤 원격 툴들이 사실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투게더 모드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원격 회의에서 서로 상대방의 얼굴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방식을 이제 그리드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드 모드가 실제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서로 모여 있다는 그래서 이제 기능 이름도 투게더 모드인데요. 서로 모여 있다라는 그런 이 비주얼을 제공하는 그쪽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이제 제시한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시가 돼요.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이 원격 협업에 대한 뇌의 부담과 피로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 오른쪽 하단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악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몸짓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R을 통한 협업 솔루션인 스페셜인데요. AR. 그래서 사용자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인식시킨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동료와 같이 실제 오프라인의 회의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f there was a better way to collaborate? A better way to build and work together? A way that brought us closer, as if we were sitting next to each other.
face to face? What if our creativity could burst to life in the space around us? Spatial is a collective computing environment that lets teams visualize their thoughts in the room around them. So whether you're on a desktop computer or scribbling notes on your phone, all your digital devices are seamlessly tied together into an infinite workspace. You can manifest your ideas before your eyes by just saying them, and in a click, expand them with the power of all the world's information. Using augmented reality's infinite canvas, pixels become tactile, letting you manipulate them like clay. We believ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should... 네, 스페셜이라는 사례를 보셨고요. 뒤에 나오는 루미도 스페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사무실 환경이 제공되고 거기서 서로 떨어져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스페셜하고는 다르게 AR보다는 이제 VR에 기반해서 제공된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리모트 워킹 툴이라는 주제로 이제 명명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것들은 그 원격 업무 시에 특정 목적의 툴을 제공해서 환경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애저가 있죠. 그래서 이 애저의 그 스피치 서비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롭게 내놔 선을 보였는데요. 이 서비스는 원격으로 사용자들이 화상회의를 할 때 그 내용들을 누군가가 받아 적지 않아도 이 애저 내에서 저 서비스 기능이 그것들을 이제 받아 적는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동영상 한번 We're 같이 going to 보겠습니다. show you this demo using just the microphones built into this laptop and these two smartphones we have in front of us. With these, we create a microphone array in the cloud that enables Azure Speech Services to provide accurate, in-person meeting transcription, even without a special meeting device. Also, you will notice that I didn't bring my phone. But the service can still recognize my voice and correctly identify me because I've given it permission to use my voice print to transcribe what I say. 네, 상당히 흥미롭죠. 이 기술은 뭐 스피치 투 텍스트만 쓰인 게 아니라 사용자의 목소리 억양을 인식한 다음에 각 화자들을 구분하는 기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서 기록이 돼요. 만약에 누군가 껴들었다, 제3자가,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또 인식해서 그것들이 따로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건 타임 플립 2라는 건데, 원격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목표 지향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추적해주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시간을 기록하고 그게 완료되면 그걸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스마트 기기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서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렌즈 스튜디오라는 플랫폼 상에서의 어떤 기능인데요. 말풍선 기능. 실제 이걸 만든 사람은 넷플릭스에서 일하던 분이 이제 이거를 렌즈 스튜디오에 내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야기를 꺼내야 될 때가 이제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소거 기능을 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뭐 반복되다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몸짓을 통해서 저렇게 우리가 채팅창에서 보는 이모티콘과 비슷한 그런 효과들을 이 비디오상에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원격 업무가 지속되면서 이 기본적인 협업 기능이나 간편한 사용성에만 치중하던 기존 서비스들의 좀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떨어져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한테는 익숙한 경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업무에서의 협업 방식이라든가 상호 교류, 의사결정 방식을 원격 업무 툴에서도 그 실제 재현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AI를 이용한 자동 기록이나 분석, 추천 등은 아마 이제 다른 툴로도 이제 좀 보편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개인이 자신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거나 업무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음 업무를 설정할 수 있는 툴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기능적인 목적 외에도 그 비대면으로 친근함이나 신뢰감을 표현하는 등의 감성을 강조하는 기능들도 우리가 일상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 이전의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디지털 상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홈 트레이닝이 좀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걸 도와줄 때 이제 AI가 결합해서 AI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얘기들의 어떤 중점은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R과 VR과 AI와 컨텐츠 이런 것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연동되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VR이고 AR인데 AI가 결합해서 사용자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사례들인데요. 비지핏이라는 거는 이 자전거 홈 트레이닝 툴입니다. 근데 자기 실내에서 실내용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을 할 때 가상현실로 멋진 알프스의 산악도로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불러와서 좀 더 운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애톰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를 추천해 주는데 거기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트레이너가 계시지만은 AI가 그 사용자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적합한 운동 방식, 적합한 어떤 스케줄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리레틱 같은 경우도 AI가 도와줍니다. 트레이닝을 도와줘서 사용자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잘못된 운동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올바르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몸의 운동, 피지컬한 운동이 아니라 이 멘탈을 도와주는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용자의 얼굴 상태라든가 뇌 활동,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디지털상으로 질문을 던져서 문진을 진행한 다음에 현재의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를 알려주고 이를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포세이돈 스마트 미러인데 저렇게 이제 그 화장실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있는 그 유리를 거울을 대체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올바른 양치질이라든가 세면 습관을 알려주고 피부 상태를 분석해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고 스케줄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뮤즈 프리미엄이라는 이 사례는 사용자의 뇌 활동을 감지해서 차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헤어밴드 같은 것을 끼고 있으면은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기분이라든가 정서적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되게 다운되어 있으면은 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또 흥분해 있으면은 그것을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유포 같은 경우에는 문진을 진행합니다. 문진을 진행하는데 디지털상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지루할 수 있죠. 간단하게 재미있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 정서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코칭을 해주는 AI가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트 헬스케어 원격으로 어떤 건강을 스스로 돌보거나 누군가가 돌봐주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될 텐데요. 칼라는 의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실 이제 의료기기 세트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들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 간단한 어떤 신체 신호,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더 고도화된 사용자의 어떤 신체적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라인 닥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라인이 일본에 진출한 일본 지사에서 이 라인 닥터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 라인 닥터를 통해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 증상에 대해서 뭔가 치료법을 얻을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디아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AI로 이제 문진을 진행하죠. 그래서 어딘가 뭔가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몇 가지 문진을 진행하면 어떤 증상이 어떤 질병이 예측된다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 집에서 스스로 하는 홈 트레이닝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VR, AR, 그다음에 이제 게임 요소들이 결합돼서 재미를 주면서도 이 AI 코치가 적합한 운동 방법을 추천해주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 AI 홈 트레이닝 서비스들은 뭐 사용자의 목표나 그날의 컨디션, 그다음에 기존에 운동했던 이력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합하게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이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몸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거나 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상을 묻고 질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격 툴들도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봉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사실은 6년 정도 전에 우리 이사님 연구원의 초빙에서 한번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좋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언택트 UX 사례는 VR 컨퍼런스, 또 콘서트 같은 대형 디지털 이벤트, 또 고도화된 버추얼 피팅과 AR, VR 쇼핑, 또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그런 가상 회의 기술, 마지막으로 비대면 헬스케어 등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발표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쓸만한 그런 기술들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디지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현장에서와 같은 그런 몰입감은 제공하기 어렵겠지만 화상 채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이사님께서는 이 같은 사회적 붐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남을 뉴 노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고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익숙하고 제가 전문을 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쪽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이 이번 코로나로 계기로 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 좀 저희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되고 안정된 기술들에 익숙해졌다면은 그것이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굉장히 확실하게 기존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6개월 이상 우리 코로나가 진행됐기 때문에 모바일을 보는 그런 습관 자체가 앞으로도 뭐 영속할 것이다. 특히 이제 제가 본 게 게임 쪽에서는 그렇게 매출이 계속 늘고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더 뉴 노멀로 계속 자리 잡아갈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던 것이, 이제 과거에는 UX의 짝꿍, 네. UI였거든요. 네. UI, UX 이렇게 짝꿍으로 붙어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언제부턴가 AI로 바뀌었습니다. 짝꿍이. 그래서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근시일 내에 AI가 가장 주목받을 만한 그런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AI로 인해서 앞으로의 UX는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직 UI가 친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새로운 친구로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그거는 AI 입장에서도 그렇고 UX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 2가지를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근데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실제 가용한 데이터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모델을 설계할 때 사용자들의 이런 계획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것을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것이 AI의 대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AI 이런 설계자들도 개발자들도 UX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도 People 플러스 AI 리서치라고 해가지고서
아예 구글의 AI 헌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AI 서비스는 반드시 사용자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또 한면으로 이제 UX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저희가 이전에 UX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 때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뭔가를 자동화시키고 뭔가를 증강시키는데 가진 툴이 적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소기로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AI는 그런 그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막강한 굉장히 저한테는 기쁨이 되는 어떤 조력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명쾌한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세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